네, 안녕하세요. 해커스텝스 문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나진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적중 예상 특강으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문제 강의 들으시기 전에 항상 아시겠지만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해커스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탭스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탭스 자료실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3월 뉴 탭스 대비 적중 예상 특강 문제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서 푸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문제 풀지 않고 강의만 듣는 거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시고 채점하신 다음에 틀린 문제 체크해 놓으시고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 이렇게 필기하시면서 들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파트 1 6문제, 파트 2 9문제, 파트 3 3문제 해서 총 18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한 시간은 9분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조금 더 이제 타이트하게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실 분들은 한 8분 정도 재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실전 시험에 가시면은 집에서 연습하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부족하게 느껴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연습하실 때 한 1분 정도 덜 있다고 생각하고 1분이 덜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실전 시험 가셔서도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 문제 다 푸셨다고 가정하시고요. 혹시 안 푸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지금이라도 꼭 풀어주시고요. 저는 이제 1번부터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제 보기를 보시면은요. this랑 that이랑 those랑 그리고 i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뜻 보기에 이제 뭐 대명사 문제인 것도 같아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시면 얘는 I don't like blank kind of에서 kinds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문제였어요. 사실 이 형용사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this나 that이나 뭐 those나 이런 거 다 가능하긴 한데 얘는 이제 뭘 물어본 거였냐면 수일치를 어떻게 보면 물어본 거였어요. 즉 여기서는 kind가 아니라 kinds라는 복수 명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복수 명사에 어울리는 지시 형용사는 this나 that이 아니라 또는 it도 이것도 단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those로 받는 게 가장 적절했습니다. 나는 그러한 종류의 aromatic, 향이 나는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한 종류라 함은 앞에서 얘기했던 인디안 레스토랑과 관련된 뭔가 뭐 걔네들 나라만의 뭔가 냄새가 나는 그러한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이때 those는 그러한이라는 의미의 지시 형용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문제는 저희 탭스 문법 시험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그리고 출제 비중이 높은 동사 문제죠. 동사 문제가 안 나오는 시험은 한 번도 없어요. 당연히 이제 동사 문제는 100% 출제가 되는 거고 그 동사 문제는 이제 적게는 한 3문제, 많게는 한 5문제까지도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예상 강의 찍을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동사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순서가 있죠. 첫 번째는 수일치, 두 번째는 태, 마지막 세 번째는 시제. 요 순서대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보기를 보시면은요, 우선 수일치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태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앞에 얘기를 읽어봤더니 Was there significant damage? 뭔가 심각한 손해가 있었냐? In the fire, 화재에서. At the 홀리필드 히스토리 뮤지엄에서 이제 어제 화재가 발생했는데 거기서 뭔가 심각한 손해가 혹시 발생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B가 내가 여기서 읽었는데 many valuable artifacts 많은 되게 중요한 artifacts들이 그 안에서 그 뮤지엄 안에서 디스트로이가 되었어 라는 의미였어요. 여기서 수동태를 써야 되기 때문에 A랑 B랑 D가 지워지고 수동태로 쓴 거는 C밖에 없었네요. 그렇죠. 나머진 다 능동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제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답이 나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태까지 확인이 되셨으면 바로 3번 문제로 넘어가는 게 맞겠죠.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은 be amazed 다음에 나와 있는 전치사를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우리 be amazed 다음에는 두 가지 전치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at이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by가 나올 수도 있는데 보기에 at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은 by가 되는 게 맞겠죠. 정답은 A로 쉽게 판단하실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겉으로 보기엔 되게 복잡한 어순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보시면은 뒤에 at our corporate
headquarters this morning에서 오늘 아침에 우리 회사 headquarters에서라는 전치사 구가 나와서 얘는 사실 완전한 어떤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사였죠. 그렇다면 앞에서는 여기서 아직 나오지 않은 주어 동사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A가 안 됐던 이유는요. an important meeting이 주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가 이상한 게 at도 이상하지만 at 다음에 he had가 나온 것도 이상하지만 만약에 he had 주어 동사가 나왔다고 해도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가 되지 주어 동사 자체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A는 정답이 될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빗이 안 됐던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meeting 다음에 얘가 주어가 될 수는 있는데 he had가 여기 나와버리면 이것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될 수 없었고요. 더군다나 at 다음에 important라는 형용사만 단독으로 나올 수는 없죠. 만약에 형용사 플러스 명사였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A랑 D는 쉽게 제거가 되고 B하고 C 두 개가 남아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he had까지는 똑같은데 뒤에가 important meeting이냐 아니면 meeting important냐인데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형용사가 앞에서 수식하는 게 원칙이죠. 여기서는 중요한 회의니까 important meeting이라고 쓴 B가 정답이었죠. 정답은 he had an important meeting. 그 사람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 오늘 아침에 우리 회사 본사에서.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어순이었고요. 다음 5번으로 가겠습니다. 얘는 여러분 보기를 보시면은요. copy랑 copying 그리고 copied to copy에서 동사랑 동사가 아닌 게 섞여 있어요. 그러면 A는 동사로 볼 수 있고 B하고 C는 분사로 볼 수 있죠. copying 현재 분사, copied 과거 분사. 그리고 이제 to copy 투부정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구조를 보시면은요. 이 코트들은 one of the most blank items에서 이 자리는 가장 많은 어떤 아이템 중에 하나이다라는 의미인데 그럼 이 블랭크 자리는 뭐로 볼 수 있냐면요. items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자리로 볼 수 있어요. 우선 보기 중에서 A는 형용사 기능을 못하니까 제거를 해주시고요. 사실 투부정사도 형용사 기능이 있기는 하죠. 대신 투부정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려면 이렇게 명사를 뒤에서 수식을 해야지 앞에서 수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건 데이빗도 말이 안 됐고 그러면 분사로만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이 카핑이랑 카피드 중에서 여기서는 뭐가 자연스러울까요? 아이템은 아이템인데 복제된 아이템인 거죠. 카피가 되어진 아이템에서 아이템 입장에서는 카피가 되어진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를 쓰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 분사가 수동의 의미니까 정답은 C가 맞았습니다. 다음 6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동사 문제인데 엄밀히 보면 이건 시제 문제였어요. 그렇죠? 시제 문제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왜냐면 이제 보기를 보시면 다 능동의 형태기는 했거든요. 그렇죠? 다 능동의 형태고 수일치도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시제로 보셔야 되는데 시제 문제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해석하셔야 되고 두 번째 근거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시제 문제를 풀 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제는 근거만 가지고 풀면 되게 좀 여러분들이 실수할 가능성이 커요. 약간 함정에 걸리거나 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건 시제 문제는 항상 해석을 하시면서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트 1 시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I'm running late 그러면서 Should I decorate my cake while it's warm? 해서 내가 이 케이크를 데코레이트를 해야 될까? 그랬더니 Absolutely not. 그러지 마. Put it in the fridge에서 냉장고에 그냥 넣어도 그러면 이제 B가 하는 말이 After about 20 minutes 20분만 지나면 20분 후면 이란 얘기는 제가 아직 냉장고에 안 들어간 상태죠. 아직 안 들어간 상태인데 20분만 지나면 아마 쿨다운 식을 거야 이런 의미였어요. 따라서 이 after about 20 minutes라는 게 과거 시제랑 어울리는 근거는 아니었죠.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이 after about 20 minutes는 미래 시제랑 어울리는 문맥이니까 C하고 데이빗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보기를 보시면 will be cooling down이라는 미래 진행 시제하고요. will have cooled down이라는 미래 완료 시제가 있어요. 요건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볼게요. 우리 미래라는 거는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미래 시제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두 개로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현재를 기준으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라고 했을 때 둘 다 미래죠.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제 둘 다 미래 시제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미래 시제를 두 개를 준다면 동그라미 2번을 미래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2번보다 먼저 일어난 미래, 즉 둘 다 미래긴 하지만 미래 사건이 두 개가 있을 때 이 미래보다 먼저 이미 끝난 미래를 이야기할 때는 미래 완료를 써요. 그리고 아마 여기서 이제 단순 미래가 아니라 미래 진행이기 때문에 미래 진행을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미래 진행이라는 건 미래 시점에만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진행 중인 일일 때 우리는 진행 시제를 쓰죠. 근데 문맥을 보시면은 얘는 진행보다는 완료에 가까워요. 보시면은 야 그러지 말고 너 냉장고에 그냥 넣어버려. 20분 후면은 20분이 지나면 그것은 아마 쿨다운이 되어져 있을 거야 이런 의미지 20분 후에 그 시점에 쿨링 다운이 되고 있는 중일 거야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20분 후에 너가 만약에 냉장고를 열어본다면 이미 그 이전에 쿨다운이 되어진 상태일 거야. 즉 20분 후를 미래 시점으로 본다면 그 이전에 쿨다운이 되어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단순 미래 진행보다는 미래 완료를 쓰는 게 여기서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문맥이었어요. 아시겠죠? 정답은 데이빗이었고요. 7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자리는 이제 would comment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앞에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가장 적절한 주어를 찾으면은요. 보실게요. 저널리스트가 approached, 접근했습니다. various members of the city's administration에 접근을 했습니다. about the corruption allegation. 뭔가 부패 혐의 같은 게 이제 뭐 스캔들 같은 게 발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기자가 이 부패 혐의와 관련돼서 그 시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어떤 멤버들, 다양한 멤버들을 접근을 했다. 근데 아쉽게도 벗이 나왔죠. 그래서 이 기자가 이 뭐 공무원 같은 사람들한테 접근을 했는데 아무도 지금 말을 안 한 거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면 아무도 말을 안 했다라니까 이제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어디에도 낯은 없었기 때문에 any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저기서 만약에 anyone would not comment라고 했다면 괜찮겠지만 낯이 없었기 때문에 any만 가지고 부정의 의미를 표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B하고 C하고 데이빗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various members, 다양한 멤버들에게 접근했는데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코멘트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no를 쓰기엔 좀 어색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 no를 쓸 거면 뒤에 반드시 명사가 나왔어야 되죠. No members. 어떤 구성원들도 언급을 하려고 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이때 no가 안 되는 가장 큰 문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no는 형용사의 기능이죠. 즉 형용사라는 건 뒤에 명사랑 결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no members였다면 가능하지만 이때 no members는 단독으로 이제 주어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no는 안 됐고요. 그렇다면 이제 no members를 한 단어로 줄인 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none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C가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8번으로 가실게요. 이 문제도 여러분 동사 문제였는데요.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Bats may terrify people. 이 얘네들이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지도 몰라. 근데 벗이 나왔죠. 그럼 이게 이제 병렬 구조인 건데 병렬 구조라는 건 주어가 똑같으니까 동사만 병렬로 나열한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생략됐지만 앞에 있는 게 이제 bats라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C하고 D는 동사가 아니었고요. bats는 복수 명사니까 당연히 are not이 되겠죠. 얘네들이 사람들을 무섭게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as aggressive, as many believe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만큼 are not as aggressive니까 그만큼 공격적이진 않아. 그렇게 너네들이 믿는 것만큼 공격적인 애들은 아니야. 이런 의미였죠. 정답은 B가 맞았고요.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번 문제는 is라는 동사의 주어를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이 주어 자리에 이제 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보기를 보시면은 A는 the news라는 명사가 들어갔고요. B는 broadcasting이라는 동명사 주어가 들어갔고요. C는
the on time use라는 게 들어갔는데 이 자체가 어색했던 게 on time 자체가 부사기 때문에 그게 뒤에는 명사를 수식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C는 제거를 하시는 게 맞았고요. 데이빗은 브로드캐스팅 그리고 on the time use라고 되어 있는데 이 on time이라는 게 제 시간에 라는 어떤 부사, 전치사 구였었기 때문에 on time the news였다면 몰라도 on the time news 이거는 어색했죠. 그럼 C하고 데이빗을 제거하면 이제 A랑 B 두 개가 남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A를 굳이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The news on time. 제 시간의 뉴스. 그리고 아마 여기서 broadcasted를 주어 자리에 넣을 거면 이거를 분사로 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걸로 보셔야 되는데 얘는 해석이 이렇게 돼요. 제 시간에 방송이 되어진 뉴스. 그다음 B는 broadcasting the news on time. 제 시간에 뉴스를 방송하는 것은. A랑 B의 차이점을 보시면은 on time의 위치가 좀 다르죠. 아시다시피 on time이라는 시간의 전치사구, 뭐 장소의 전치사구 이런 것들은 문장 뒤로 빠지는 게 맞기 때문에 on time의 위치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하자면 여기서는 뉴스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제 시간에 뉴스를 브로드캐스팅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게 맞겠죠. 그래서 뉴스가 주어인 것보다는 뉴스를 브로드캐스팅 하는 것이 주어여야 되기 때문에 동명사 주어를 정답으로 하시는 게 적절했습니다. B가 정답이었고요.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이제 what이냐, which냐, that이냐, whatever냐, 즉 명사절 문제였는데요. 보세요. 블랭크 다음에 주어 have not kept up with inflation 까지 끝나고요. 이 전체 문장의 동사는 is로 볼 수 있었죠. is a major complaint of 얘네들. 이 working class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불평이다. 이거였는데 이때 블랭크 자리를 뭐로 볼 수 있냐면 is라는 동사의 주어를 이끄는 명사 자리로 볼 수 있었죠. 그렇죠? 명사로 봤을 때 다 명사절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애들이긴 해요. 근데 이 나머지 셋하고 that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나머지 세 개는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인데 that만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명사절과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명사절과 관련해서 이 명사절 that하고 명사절 what이 이렇게 보기에 같이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이거 판단할 수 있냐면요. 해석은 똑같아요. 해석은 뭐하는 것, 해석은 똑같은데 문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명사절 what은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고 그리고 명사절 what은, 명사절 that은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고 명사절 what은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that이랑 what이 같이 있다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뒤에 문장인 거죠. 아까 봤듯이 주어 다음에 have not kept up with 전치사 나왔고 전치사의 목적어 inflation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that만 정답이었죠. what이든 which든 whatever든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어야만 합니다. 다음 11번으로 갈게요. 이 문제는 접속사의 문제였는데 이건 해석을 이제 likewise, however, thereafter, 그리고 thereby 가장 알맞은 해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사를 접속 부사를 이제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앞뒤 문맥을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볼게요. 대부분의 grocery stores들이 지금 팔고 있다. reusable, 뭔가 재활용이 가능한 면 clothing bags를 이제 팔고 있는 거죠. 뭔가 환경에 되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쓰고 버리는 뭔가 플라스틱 백이 아니라 reusable, 뭔가 환경에 좋은 이 재활용이 가능한 거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좋은 이제 사용 예시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결과가 이거였죠. 그것이 reducing their customers' reliance on plastic.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객들의 reliance라는 걸 의존도죠. 플라스틱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감소된 원인이 바로 이거였죠. reusable cloth shopping bag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였죠. 그럼 이 보기 4개 중에서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부사는 뭘까요? likewise, 마찬가지로 어색했고요. however, 그러나 이상했죠. 그 이후에 이것도 이상했고요. thereby,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reusable cloth shopping bags를 사용함으로써
그 고객들의 플라스틱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그럼으로써, 그것 때문에를 의미하는 thereby,가 가장 적절했었죠. 나머지 보기들도 의미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여러분 이것도 어순의 문제였는데 이런 식으로 어순이 문장 맨 앞에 뚫려 있는 경우에는요. 뒤에 요 단어하고의 연결도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in the complex에서 뭐가 있었냐면 약간의 이제 보고가 있었다. 그렇죠? 이 범죄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가 있었다. 약간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우리 뭐뭐가 있다라고 할 때 이제 there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이제 주어가 뒤로 가죠. 그렇죠? 근데 이제 A를 보시면은 there are some reports have bee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have been 다음에 of crime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B는 have been이라는 동사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색했죠. 그죠? C는 some reports까지는 괜찮은데 been, there, hav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some reports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be는 동사 형태가 아니죠. 그죠? 이것도 어색했고요. 그다음에 데이빗을 보시면은 there have been some reports 이렇게 돼 있어요. 그 A랑 D를 비교해 보시면은 나머지는 똑같아요. 근데 some reports 요 자리만 살짝 바꾼 거죠. There are some reports have been이냐, there have been some reports냐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둘 중에서 of crime하고 잘 어울린 건 report of crime이겠죠. 범죄의 보고가 약간 있어 왔다. 약간의 report of crime이 좀 있어 왔다. 그래서 there 다음에 명사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there have been 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주어 이렇게 나온 데이빗이 정답이었죠. 다음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The actress prepared an acceptance speech 다음에 after가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ing가 나오는 게 맞겠죠. 우선 C하고 D는 after하고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거를 하시는 게 맞았고요. A랑 B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야 되는데 being nominated하고 having nominated는 태가 지금 달라요. being nominated는 수동태고 having nominated는 능동태죠. 여러분 having nominated가 수동태가 되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been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having been nominated였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냥 having nominated였기 때문에 이건 태만 가지고도 풀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은 이 여배우가 주어였죠. 그리고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안 썼다는 얘기는 주절의 주어랑 같으니까 안 쓴 거예요. 그럼 여배우가 지금 준비를 했는데 왜 준비를 했냐면 뭐 이후에 준비를 했냐면 Best Dramatic Performance Award에 노미네이트가 되어진 이후로 이제 준비를 한 거죠. 이제 지명이 되어진 거죠. 자, 액트리스는 지명을 한 게 아니라 지명이 되어진 입장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쓴 A가 정답이었죠.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미스터 켈리라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들어갈 자리였어요. 동사의 어순을 배우라는 문제였는데 이거 하나씩 따지면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보세요. had involved까지는 좋은데 뒤에 being이 이상해요. 당연히 동사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 사람이 미스터 켈리가 the effort to clean up the city's parks and waterways를 하는 이걸 클린업 하는데 어떤 노력에 오랫동안 관여를 해왔다. 오래 이제 involved가 되어져 왔었다. 참여가 되어져 왔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had been involved.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long이라는 부사의 위치가 어디 들어가야 되냐. 이거 문제였는데 사실 얘를 물어보기에는 나머지 보기가 너무 쉬웠어요. 볼게요. A가 안 됐던 이유는 B의 위치가 이상해요. 만약에 had been involved long이었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B도 마찬가지죠. involved, had, long 상관없이 been 이상하죠. had been involved가 맞고요. 유일하게 had been involved를 제대로 쓴 건 C밖에 없었죠. 데이빗이 안 됐던 이유도 involved had been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굳이 long을 신경 쓰지 않더라도 long이라는 부사를 신경 쓰지 않더라도 had been involved 동사 형태가 제대로 적힌 건 C밖에 없었기 때문에 되게 난이도가 쉬운 문제였는데 괜히 이제 어렵게 보일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long이라는 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사실 이 부사 long의 위치는 되게 자유로워요. 되게 자유로운데 여기서 이제 long의 위치는 이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일 때
빈도부사의 위치처럼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빈도부사라는 건 had라는 조동사보다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had long been involved 이렇게 쓴다. 요 long이라는 게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 시제에서 쓰일 때는 그 조동사 has나 have나 had 뒤에 위치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파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5번으로 와주실게요. 15번 문제는 이제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 뒤에 어순을 배우라는 문제였는데요. 얘도 사실 이거로도 풀 수가 있었던 게 last year. 아까 우리 on time 이런 시간의 부사구가 뒤에 온다 그랬죠. broadcasting the news on time 이런 식으로. 그죠? last year도 마찬가지. 이것도 시간의 부사이기 때문에 사실 맨 뒤에 오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딴 거를 몰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C가 정답일 확률이 되게 높았는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데이빗 같은 경우 이제 last year를 제외하고 생각을 한다면 A는 he worked with까지 나왔는데 D는 그냥 he worked까지만 나온 거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뒤에 he worked라는 주어 동사까지는 알겠는데 사실 with를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를 고민할 때 어떻게 해보셔야 되냐면 Daniel이 has been exercising with the personal trainer. 그의 퍼스널 트레이너하고 오랫동안 이제 운동을 해오고 있는데 그 트레이너는 작년에 같이 했던 트레이너래요. 그래서 만약에 선행사인 the trainer를 뒤에 넣는다면 work the trainer가 아니라 work with the trainer가 맞죠. 따라서 이 자리는 그냥 the trainer를 지운 자리가 아니라 with the trainer를 지운 자리이기 때문에 with를 쓰지 않은 데이빗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last year를 제외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with 위치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he worked with였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last year 자리도 그렇고 he worked 다음에 with를 쓴 것도 그렇고 정답은 C만 가능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he worked with last year 이렇게 쓴 C가 정답이었고요. 마지막 파3 세 문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여러분 도치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다들 찾으셨나요? 정답은 A였었죠. seldom, I have been 이렇게 써놨는데요. seldom을 앞으로 뺀 상태에서는 반드시 도치가 일어나야만 하죠. 그래서 올바르게 바꾸면 어떻게 되죠? seldom 다음에 조동사 have와 주어 I를 바꾸고 뒤에 B는 그대로 남기시면 되죠. 그래서 이 자리는 seldom이라는 부정의 부사구가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동사와 주어의 자리를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서 틀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A가 정답이었고요. 17번 문제는 사실 찾기가 좀 쉽지는 않았는데 이 문제가 이제 자동사 관련된 문제였어요. 사실 우리가 문법에서 자동사라는 건 사실 접근이 좀 쉽지가 않은 문법이긴 한데 오늘 요거 같이 한번 정리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A였고요. 이 자리는 abstain이라는 동사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eating 앞에 전치사 from을 써야 되는데 안 써서 틀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people who abstain from eating meat 이렇게 되는 거죠. 고기 먹는 것을 삼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요. 그래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자동사 같은 경우 이제 목적어를 쓸 때 반드시 여러분 전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방금 저희가 풀어봤듯이 이제 abstain이라는 동사가 eating이라는 동명사를 쓰는 것까진 괜찮았어요. 목적어를 쓰는 것까진 괜찮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앞에 전치사를 쓰지 않아서 틀린 경우였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 정리해 놓은 애들도 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17번 문제처럼 이 동사들이 나왔는데 목적어 앞에 만약에 전치사를 안 썼다면 그 문제가 틀린, 즉 오답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talk는 자동사니까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talk to, 누구누구와 말하다 talk with. speak도 마찬가지로 speak to her 또는 speak with her 이렇게 되고요. 어디에서 졸업하다 할 때 우리 graduate from이죠. graduate from high school. 뭐뭐를 기다리다 work for. interfere with. 그 다음에 rely on. count on. 뭐뭐를 동의하다 consent to. 사과하다 apologize to. refer to 언급하다. sympathize with. compensate for. 순응하다 conform to. 우리 성공하다 succeed in이죠. 그다음에 deal
with. 그 다음에 object to, 뭐뭐에 반대하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자동사들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쓰는데 어떤 전치사를 쓰는지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언제든지 17번 같은 포인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가끔 나와요. 가끔 파3에서 출제 포인트로 나오니까 혹시 이 동사들이 나왔으면 전치사가 제대로 쓰여 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18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이제 찾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좀 어려운 유형의 문제였는데 얘는 사실 이제 가정법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 가정법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또 좀 찾기가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흔히 많이 보지 못했던 even if 가정법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가정법이라는 것은 직설법과는 다른 건 거 아시죠?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는 직설법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라면 가정법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내가 만약 백만장자라면 이건 여러분 가정이에요. 즉 내일 지구가 멸망할 일도 없는 거고 저는 백만장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가 아닌 사실을 이제 반대로 가정하는 게 가정법인데 이 경우에도 보세요. 비록 even if가 그냥 if가 아니라 even if가 나왔지만 지구가 didn't have oceans. 만약에 이 바다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지구에 바다가 없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실제로는 지구에 당연히 바다가 있죠. 오션스가 있는데 이거를 반대로 가정한 거니까 가정법으로 보셔야 되고 여기서는 didn't라는 과거 동사는 제대로 나왔는데 우리 가정법에서는 will이 아니라 조동사의 과거형인 would를 쓰는 거 아시죠? 만약에 없다면 없을지라도 하늘은 would still look blue.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란색일 것이다. 약간 이런 뉘앙스였죠. 그래서 우리 가정법 과거 공식 하나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의 공식은 if절에서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오고요. 네, 주절에서는 조동사의 현재형이 아니라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는 거죠. 그래서 would나 could나 might를 쓰고요. 그리고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죠. 여기서는 if절의 과거 동사는 괜찮았는데 주절에 would를 will로 바꿔 썼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will still look이 아니라 would still look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였죠. 이렇게 해서 저희 파3까지 18번 문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18문제 강의 들으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4월 적중 예상 특강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